자, 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제주에는 세속의 번잡함을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아름다움을 쫓아서 은둔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노래하는 이분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에는 서효리, 동지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주 서쪽 애월에 이효리가 있다면 동쪽 구자에는 손지연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티스트 손지연 씨는 서울을 오가면서 공연을 하시는데 시간이 허락되면 이렇게 시골집 작업실 마당에서 소규모 공연을 펼치고 팬들이랑 아주 가깝게 격이 없이 소통하는데 말씀도 참 재밌게 잘하세요. 이번 영상 마지막에 공연 현장 라이브도 붙여놨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슈퍼생스 쏴주신 다니 하니맘 선생님, 금산 치신 선생님, 우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영상 이진숙 청문회를 다뤘는데요. 반응도 좋았고 이 험한 것이 내지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편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하이라이트와 만평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서론이 길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같이 보시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눈 아래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옷에는 격자 무늬가 있는 걸로 봐서 3일차 청문회 때 입고 나온 그 옷 같죠. 그런데 입에서 영수증이 주르르 겹쳐서 말릴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상은 그냥 총체적인 파탄입니다. 고위직은 고사하고 같이 옆에서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스타일인데 특히 언론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MBC 임원으로 재직할 때 6억 원가량 탕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한 뻔뻔스러운 태도죠. 일단 가볍게 영상 하나 보시죠. 열심히 기업들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으로 불러가지고 12,000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업 대표를 만납니까? 4,000원짜리 빵을 사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대치 삼성점에서 4,000원짜리 결제가 있는데 이것도 영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4,000원짜리 빵을 사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공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 법인카드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자,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빵집으로 불러가지고 4,000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소액 결제를 하면서 그 소액 결제한 법인카드가 영업을 위해서, 협찬을 위해서, 광고 유출을 위해서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 한 명도 후보자의 그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특정 참 제과점 이름을 대서 그런데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뒤에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특정 후보자께서 기업을 만나서 대표를 만나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으로 불러가지고 이른 아침에 아니면 새벽 시간에 심야 시간에 12,000원짜리 밥 먹거나 빵 4,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영업을 하고 광고를 유치합니까? 제 업무 카드는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청문회 둘째 날 같아요. 지금 이정원 의원이 집 근처 보리밥집에서 12,000원 1인분 먹고 파리바게뜨에서 빵 4,000원 이런 식으로 결제된 게 어떻게 이게 영업이랑 관련되고 무슨 업무랑 관련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은 그냥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속 이러고 이정원 의원이 답답해서 또 물어보면 또 아주 터도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라고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업무랑 관련된 거였는지 설명을 안 해요. 진짜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어요. 이 사람 말이 맞으려면 업무상 손님이 이진숙 씨 집 근처로 아침에 와서 보리밥집 가서 1인분만 시켜놓고 나눠 먹었다는 건지 아니면 손님 혼자 그걸 먹었다는 건지 그렇게 하고 빵집 가서 2,000원짜리 빵 2개 사서 하나씩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되풀이해서 물어봐도 그냥 업무랑 관련돼서 쓴 거라고만 되풀이합니다. 이분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업추비로 법인카드를 6억 원대나 써다는 그 기간 MBC의 영업이익은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야 이 좌파놈아 빵 하나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 소액 결제한 걸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드냐? 이러실까 봐서 다음 영상 준비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인분용 식사비, 소액 결제 전부 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업무용이다. 사적 사용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4월의 보리밥 대치점에서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12,000원, 2017년 11월 16일에도 목요일 오후 1시 12,000원, 후보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군가 혼자 업무용으로 먹은 거겠죠? 업무용이죠?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네네, 속기록에 남겨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특정하게 사례들만 뽑은 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19시에 김명자 굴국밥 전문점 9,000원입니다. 9,000원. 8분을 롯데리아에서 4,300원. 이게 업무용입니까? 예, 다 업무용으로 2017년 6월 9일 금요일 밤 9시 스타벅스에서 4,600원. 업무용입니까? 예,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13시 52분 동해 물회에서 1만 원. 그 직후인 14시 10분 투썸 플레이스에서 5,100원. 업무용입니까? 예, 그 이외에도 뭐 너무 많아서 이디야 을지 병원점에서 6,000원, 이화수 육개장 9,000원, 스타벅스 8,900원, 착한 쌈밥집에서 7,000원, 맥도날드 대치동점에서 6,000원, 엔젤리너스 강촌점에서 9,100원. 너무 많아서 소액 결제마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특급 호텔, 주말, 골프, 단란주점에서 수백 건 이상 결제하신 게 업무용이라고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도 너무 많아서 네, 수많은 호텔, 더 플라자 호텔 리츠 칼든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에 긁으신 것들 굉장히 많고요. 뭐 2017년 4월 2일 일요일에는 골프장에서 성운 개발 16만 7천 원. 신기하게 다른 골프 때는 100만 원 이상씩이었는데 이번 것만 딱 1인 골프 금액을 딱 긁으셨어요. 예,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뭐 일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점심값도 긁고 수행기사 기다리는 동안에 뭐 밥 먹고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10,000원, 20,000원 집 근처 빵집, 슈퍼, 뭐 밥집에서 1인분 먹은 거 이런 게 수백 건이에요. 그냥 월급은 다 저축하고 법인카드로 그냥 생활을 영위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증명은 못하고 그냥 계속 업무와 관련된 거래요. 자,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 만평입니다. 청문회 둘째 날 옷차림 같습니다. MBC 법인카드가 바람을 가르고 막 날아가서 이진숙 후보에게 팍팍 꽂힙니다. 자, 카드가 날아온 바람길에는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빵빵빵 그리고 빵. 퇴사한 날까지 악착같이 빵집에서 100만원 남짓 결제한 걸 추궁당하는 모습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가관입니다. 그리고 뭐 특급 호텔에서 그 긁은 게 뭐 5,9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것도 멀쩡한 집 놔두고 대부분 서울에 있는 호텔이에요. 집 근처 슈퍼마켓, 뭐 골프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친 거 이런 것도 다 뭐 자기는 업무랑 관련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자, 저런 질문들이 날아오는데 과거에 자기가 쓰던 그 카드네요. 그게 흉기가 돼가지고 칼처럼 본인한테 꽂히는데 근데 또 저 표정 보십시오. 끄떡없죠. 근데 또 요 그림에 잔뜩 써놨지만 그래도 빠진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치킨입니다.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휴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근데 아주 촘촘하게 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치킨도 사셨고 김밥도 사신 것 같고 빵도 사고 저 마마코도 치킨이고 파스쿠치니까 아마 커피 같고요. 그다음에 피자, 또 커피, 김밥. 근데 관계회사 접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저런 걸로 접대를 어떻게 뭐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거래 패턴이 좀 이상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고요. 참고로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 보니까 김밥 75,000원 제 혼자 먹으려면 상당히 소화불량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모두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공무로 사용했다고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건건이는 안 나죠. 네. 근데 저 결제 패턴이요. 지금 보시면은 뭐 5분, 10분 단위로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사장님께서 저렇게 다니시면서 결제하셨어요? 제가 결제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패턴을 보니까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맡겼다? 예. 그 법인카드는 본인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쓸 수도 있죠. 직원한테 할 수도 있겠죠. 현장에 같이 가시고. 그렇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전날도 휴일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되죠? 아니 패턴을 물어보시면 네. 너무 비슷하잖아요. 뭐 어떤 치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취지가 아니라 알겠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 이전의 일이어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치킨을 먹지 않습니다. 휴일날 5분, 10분 간격으로 치킨, 김밥, 커피 이런 게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대 단위로 막 결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일날 비슷한 패턴의 지출이 다른 날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이거 어떤 업무하고 관련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나고 그리고 자기는 육류는 먹지 않는다. 치킨은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아, 정말 확실히 밝혀졌네요. 고기는 안 드시는 걸로. 정말 대단한 비건이 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은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청문회를 통해 그나마 확실히 밝혀졌죠. 자, 신비로운 이진숙의 법카 사용 내역 계속 보시죠. 스타벅스를 평소에 많이 다니시나 봐요.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요? 유독 특정 시점에 스타벅스의 구매 빈도가 폭증합니다. 왜 저 노조에서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특정 시점에 저렇게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사용 빈도가 나왔을까요? 그건 저는 알 수 없죠. 이걸 보니까 2017년 말입니다. 11월에 네. 김장겸 당시 본사 사장이 해임이 됐죠. 되고 그 여파로 전 지역사까지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시위가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것과 스타벅스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게 공무예요? 본인이 쫓겨날까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공무입니까? 업무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업무로. 그러니까 그게 공무냐고요? 회사의 위기가 본인이 발생했었고, 쫓겨날까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업무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네, 많은 됐습니다. 시위가 다음 거 있어서 보여주세요.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업무인가요? 업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대전 아. MBC에서의 업무들을. 네, 많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특정 기간 스타벅스에 집중적으로 가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MBC 노조의 파업 얘기를 전제로 깝니다. 영상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노조에 대한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기회만 되면 이렇게 드러냅니다. 또 본인 구명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업무라고 합니다. 저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퇴산날 법인카드를 반납하지도 않고 빵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빵값을 결제했다. 그 외에도 뭐 잦은 빵집 이용이 드러나면서 빵진숙이다, 빵숙이다 이런 별명에 진숙이 빵이 나오면 국진이 빵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흘러다니고 어떤 의식이 형성되면 화가는 그걸 이미지로 펼쳐 보여야 하는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영욱 작가님은 그 이상한 화장의 뻔뻔한 표정에다가 빵이라는 그 별명을 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뻔뻔한 변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반복하는 그 입을 식빵으로 묘하게 잘 어울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청문회를 보다가 이진숙 후보에게 한 가지 또 실망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빵의 아이콘이신데 세상에 빵을 안 좋아한대요. 빵보다는 와인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빵을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와인은 어떻습니까?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와인도 즐겨 사서 뭐 마시는 거군요? 즐겨 사서 마신다는 그 질문이 왜 즐겨 사서 마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법인카드 내역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만 29차례 649만 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어요. 네. 강남구 청담동에서 4차례 143만 3천 원을 쓰셨고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와인샵에서 14만 7천 원, 또 여의도동, 반포동, 장충동, 대전 전민동에 있는 와인샵에서는 400만 원, 400만 1,500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습니다. 이 와인들 사서 뭐 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선물했습니까? 선물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김영란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됩니다.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업무용으로 그러면 선물로 주셨습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낯익은 곳이죠?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어딥니까? 사장실. 네, 대전 MBC 사장실입니다. 대전 MBC 사장실에서 2017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에 촬영된 영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네, 와인들이 좀 많이 있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와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와인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뭐 선물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식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주문하게 되면 훨씬 비쌉니다. 아하.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장실이나 회사 안에서 와인을 드시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저기 근무 시간에. 개봉되어 있는 와인이라고 돼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코르크 마개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개봉이 돼 있네요. 네, 저거 뭐 드신 겁니까? 사장실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네.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망신 주기가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9만 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선물하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샀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와인이 저렇게 사장실 안에 있고 개봉되어 있는 와인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라고 시간 1분 드립니다. 때로는 손님을 만나면서 제가 콜키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식당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번 구입해서 그래서 드시고 가져갔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까? 물론입니다. 사장실에 드신 건 아닌 거고? 사장실에서 먹은 게 아닙니다. 아, 오케이. 그런데 지금 코르크 마게아가 있는 남아있는 와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와인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저 와인 혹시 가져가셨습니까? 저거 말고도 사장실 안에 박스로 되어 있는 와인도 있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아까 사진으로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와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개인 카드로 구입한 내역서도 드렸는데요. 자, 사장실 냉장고에 두던 와인은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 뭐 억지로 말했지만 여전히 법인카드로 긁은 649만 원어치 와인은 어떤 업무에 썼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의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진숙 선수가 3관왕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편향된 정치관, 왜곡된 노사관, 본인 카드 이용 모르쇠 1관. 그렇게 해서 이제 3관인 거죠. 자, 청문회를 3일이나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3관왕 말고도 최소 위험한 역사관의 메달을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거 개별 사안이에요. 얘기하세요. 이전에 그 아니,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답변 못합니까? 머릿속에 일본적인 생각이 꽉 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답변 못합니까? 아까 이것저것에 참담하다 어떻다 하셨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간 16살, 17살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의 일본인에 대한 만행 당한 것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합니까? 참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강제적입니까?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아니면 이용수 자발적입니까? 할머니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다. 답변하지 입니까? 않겠습니다. 저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였냐 자발적이었냐. 아니 세상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을 대통령은 고위공직을 맡기겠다고 국민들 앞에 지금 내놓은 거예요.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니 우리가 나라가 못나서 할머니들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이제 되찾은 나라에서 그분들 보듬고 지켜드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에 좌우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저런 자리에 나와서 김일성이 위대합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공직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일본 군대 자위대의 국내 주둔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이게 않겠습니다.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에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요즘은 저런 사람들이 버젓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은 화백님 만평입니다. 야, 정말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심리적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드러내는 만평 같아요. 전설적인 공포영화 링의 명장면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TV 브라운관을 뚫고 험한 것이 기어나오고 있죠. 눈화장도 험하네. 정말 저 사람은 복장 터져서 죽게 만들려고 누군가 악의를 품고 보낸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밌지? 웃어요 웃어. 성격 이상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저기 이분 들으세요. 왜 안 들으시고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아 진짜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어디가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반말로 누구한테 재밌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진짜 재미는 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등골이 오싹하고 무섭죠. 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자, 저는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정원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상 발언이죠. 자,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하십시오.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저의 뇌구조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떤 저 이상이 마이크 있습니까? 끄세요.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말끝마다 노조 핑계를 대면서 뭐 앞뒤가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내 뇌구조가 뭐가 문제냐고 물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일부 보수 종편들도 며칠 동안 꿀먹은 벙어리로 쳐다보고 있다가 옳았구나 이거다라고 상임위원장이 뇌구조 어쩌고라고 모욕을 했다라고 나발을 불고 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뇌구조 발언이 너무한 건가요? 그나마 점잖아서 저것밖에 못한 게 아쉬운 건가요? 자, 2회에 걸쳐서 관련 만평들과 함께 이진숙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를 꾸며봤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댓글에 막 답답함, 짜증 이런 것들이 절절히 느껴지지만 이게 뭐 당면한 우리 현실이라서 무시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내놓은 이런 사람들이 추하다 못해 자꾸 우리 심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는 심정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당장 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지연 가수님의 작은 공연 그리워져라 라이브입니다. 참고로 아티스트 손지연은 이진숙이 분류하는 좌파 연예인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같은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미추의 양극단, 아름다움과 추함의 한쪽 끝에 이진숙이 있다면 뭐 다른 끝에는 손지연 가수님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만평들을 그린 작가분들이 계셔서 일단 세상은 균형을 유지하며 버티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워져라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만이 그녀였어. 모든 게 마지막이야. 커다란 산실과 어디도 가도 먹을 것 없어도 커다란 푸른 앞에서 잠